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두 명의 조시 중 한 명은 구속영장이, 한 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된 한 명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고요. 또 영장이 기각된 다른 한 명은 조웅천 전 청와대 비서관입니다. 엇갈린 두 사람의 운명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구속 여부가 유죄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절대 아니지만 앞으로의 재판 과정도 국민적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비단 저만 갖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자칫 국민적 관심이 사그러졌다고 해서 공정성보다는 경제적인 이유 등이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등장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가뜩이나 경제인 가석방이 국가 경제를 살린다는 얘기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판인데 이런 얘기보다는 법의 형평성, 법의 공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일 겁니다. 어쨌든 국민들은 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적기 회사 오너 딸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볼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현 선생님. 영월의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자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수요일 이게 아니라 그냥 마지막 날이에요. 그냥. 마지막 날. 네, 그렇죠. 마지막 날. 네. 자, 마지막 날. 마지막 카피는 어떤 겁니까? 네. 우리입니다. 우리. 이거 유식하게는요. 사회 연결망. 혹은 관계. 이게 저희 초심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초등학교 들어가서 제일 처음 배운 국어 단어가 나, 너, 우리.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솔직히 기억 안 나시죠? 근데 요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예. 동물을 가두는 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정말 관계가 뒤틀리면 우리는 갇히게 될 수도 있다. 올바른 우리를 회복해야 될 마지막 날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죠. 네. 예를 들면 잘못된 우리의식 같은 것들.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잘못된 편견을 통해서 우리의식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극복이 돼야 되겠지만. 네. 하지만 우리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공개 방송 하실 때 예. 뉴스 인 어스 하셔서 그렇죠. 지구 안의 뉴스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의 뉴스. 그래서 참 훈훈하고 좋았는데요. 오늘 마지막 날 우리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제 밤에 늦게까지 속보들이 막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방송사 연예대상 이런 거 보고 있는 와중에 안타깝게도 자막으로 뜨죠. 네, 자막으로 뜨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죠. 양조 씨. 네, 한 분은 구속, 한 분은 기각. 예. 한 분은 굉장히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던 슈퍼 갑질의 주인공. 그렇죠. 또 한 분은 지금 이제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또 중심 인물.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조웅천 전 비서관의 경우에 법원 판단이 이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예. 구속 수사에. 그래서 이제 기각이 됐어요. 앞으로 요게 지금 검찰은 좀 연말에 빨리 마무리 짓고 싶으셨을 텐데 그게 좀 어그러지면서 어떻게 흘러갈지 연초까지 또 지켜봐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라는 것들이라는 것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사실 우리 안의 상식이 계속 공유가 돼야만 그럼요. 우리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럼요.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유지가 안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이 앞으로의 재판 과정도 주목할 수밖에 없다.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오프닝 멘트로 그 얘기를 한 저는 건데. 이게 공감했습니다. 예. 다수 국민들이 대체로 법이 좀 잘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연말에 좀 안심하는 그랬으면 안도하는 좋겠다라는 느낌이었을 생각을 것이다 하는데 봅니다. 두고 봐야죠. 다 두고 봐야죠. 예. 법정 판단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자, 또 하나는 정치권 뉴스를 1년 내내 전해드렸는데요. 거의 매일.
그런데 이제 뭐 국회 땡처리, 무더기 법안 처리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내년에는 이제 여야 관계가 좀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 정치 복원 이게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지금 야당이 좀 바로 설 필요가 있는데 야당은 지금 이팔 전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그 후보 등록 마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빅2는 이제 마감을 완료했죠. 등록을.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문재인 의원, 박지원 의원, 양강구도 이렇게 됐고요. 세 분이 더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박주선, 조경태, 이인영. 근데 이 세 분을 이제 우리가 마이너 3라고 뭐 부른다면 그냥 빅5로 불러줘야죠. 그래야 되겠죠. 빅2 했으니까 마이너 3. 빅5죠, 뭐. 스몰 3 하면 더 기분 나쁘실 수 있고요. 그렇죠. 이분들은 지금 이 세 분 중에 예비 경선을 통해서 한 명만 티켓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 마이너. 빅3가 되는군요, 빅5에서. 빅3가 되는 거죠. 한 분이 올라가는 거죠. 파이널에는. 자, 어떻게 행보를 했냐면 이인영 의원은 전북 전주에서 변화의 중심에서 판을 한번 크게 흔들어 보고 싶다. 이 판을 흔든다는 표현이 이제 드라마 미생에서 그렇죠. 유행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주선 의원의 경우에도 계속 좀 쓴소리를 내고 있죠. 당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중도원건 조경태 의원은 청년 당원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그럼 빅2는 뭘 했느냐? 이게 문재인 의원은 서울에서 모처에서 이 당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지원 의원이 통큰 행보를 보였는데요. 캐스팅 보트는 역시 충청권이다. 충청권 민심 잡기의 첫날부터 바로 나셔서 이 대전 충남에서 당원하고의 간담회도 했고요. 거리 유세까지 하면서 지금 뭔가 좀 크게 움직여보려는 행보를 첫걸음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연말 연초 이 5분들의 행보가 야당에 좀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그 숙제로 남고요. 이외에 이제 최고위원 선거가 또 함께 있습니다. 노영관, 박우섭, 문병호, 오영식, 이목희, 전병헌, 정청래, 주승용, 유승희 9분이 이제 후보 등록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최고위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저도 이 정치를 평가하는 것을 업으로 지금 제가 30년 넘었죠. 30년 훨씬 넘었네요. 정치학을 전공한 게 30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이거 보면서 9명 후보 등록한 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주목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목을 못 받고 있다라는 얘기 자체는 이게 왜 주목을 못 받을까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 이야기할 때는 야당 의원 130명 이런 얘기를 했는데 130이라는 숫자로 묶여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 그렇죠. 그 안에 대표적으로 화제 인물이는 몇 분 빼고는 이런 의원도 계셨나? 이름 처음 듣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서 좀 의정 활동 열심히 하시느라고 좀 알리는 데 주력하지 못하셨을지 모르지만 새해에는 정치인은 스킨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중들과. 그러고 이 대통령도 그렇고요. 정당도 그렇고 30% 지지율 밑으로 떨어졌을 때에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지율의 마진 라인은 보통 우리가 30%를 보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20%라고 1년 내내 20%대고 왔다가 갔다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죠?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그래서 저는 흥행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야당 대표 최고위원이 되려면은 대한정당, 수권정당 이렇게 거창하게 떠들지 말고 일단 야당으로서 국민에게 인정받는 혹은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인정받는 맞습니다. 여기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신 교수님의 이 컨설팅에 야당 의원들 돈 내고 자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안 받을 겁니다. 무료로 해주시는데. 그런 돈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탈라면 어떡하라고. 그렇죠. 탈날 것 같으네요. 자, 근데 또 재밌는 뉴스가 어제 전해졌는데요. 석간신문인 문화일보 단독입니다. 저녁에 이 뉴스는 뭐지? 그랬는데 그 지난 19일이 헌재 판결 떨어졌던 날이에요. 그날이 또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당선 2주기 되는 또 기념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뒤늦게 나온 소식이 10여 일이 지났죠, 사실. 청와대에서 당일날 친박계 의원을 비공개로 모아서 만찬을 했다. 송년회라고도 하고요. 또는 그냥 기념 만찬이라고도 하고요. 또 여론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라고도 전언이 되는데 청와대와 참석자로 알려진 분들은 다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모이긴 모인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5명이 모였다고 했다가 이 뉴스에 보니까 7명으로 정정이 됐는데 이게 서청원 최고위원
그리고 정가빈, 유기준, 김태환, 서상기, 안홍준 의원. 네. 여기에 더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아하. 이렇게 7분입니다. 네. 저는 이게 또 신칠인회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결국 여기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소통 행보를 시작하는데 다만 친박계 의원, 친한 분들과 먼저 접촉했을 뿐이다. 근데 그 다음에 접촉 뉴스는 없거든요. 뭐 비박계를 만나셨다든가, 뭐 야권 인사를 만나셨다든가. 친박계 의원 19일 날 만나시고 사실 성탄절에는 신년도 구상하신다고 일정 없으셨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건 그냥 일회적인 모임인데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문건 유출 파동을 친박 결집을 통해서 돌파하기 위한 것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전환을 모색한 것인데 여권 내에 또 친박, 비박 혹은 반박, 계파 갈등이 이 모임 때문에 심화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예. 사실 김무성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그러니까 열흘 넘도록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공식적인 지도부는. 예. 그래서 이 모임의 성격과 오간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청와대 참석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반응하고 있지만 이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으면 문건 유출을 검찰이 간신히 어떻게 좀 마무리해 가려는 마당에 구속영장도 기각되고요. 또 청와대 스스로 의혹의 불씨를 만드는 것 아니냐. 연말에 왜 이러셨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만드는 뉴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친박 대 비박의 구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네. 그리고 이제 친박 쪽에서는 이른바 사당화 논란을 자꾸 불지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네, 애써서 또 좀 버럭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의도 연구소 소장을 여의도 연구원이죠. 그렇죠. 원장 임명을 놓고서 지금 줄다리긴 하는데 네. 이게 참 주목해 봐야 될 게 여의도 연구원장의 힘이 과거 어느 때보다 힘이 세질 겁니다. 네. 공천 과정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과정이라는 것은 비단 청와대의 문제인가? 저는 양쪽에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그렇죠. 가져봐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기 선출이냐 뭐 예정대로 5월 선출이냐 맞습니다. 여당 내에서 원내대표 경합 이미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주영 전 장관하고 유승민 의원인데 이 두 분도 모두 다 여의도 연구원장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 예. 이 자리 이제 내년에는 좀 관심이 뜨거워질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이니까 예, 노래. 그냥 올해 화두 사회 화두. 안전 내년에는 사회 안전. 좀 제발 국민 행복 사회 안전. 정치가 맞아요. 제자리로 회복되시길 예.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노래 이게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옥상 달빛 노래인데요. 예. 오늘은 좀 들으실 때 개사를 해서 수고했어 올해도 이렇게 예. 들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이 쌓여서 한 해가 갔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이 쌓이면 역사가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피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십니까. 농어촌 희망재단 이사장 김다롱입니다. 농촌 출신 학생들에게 매년 늘어나는 등록금과 하숙비 등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여러분, 농어촌 희망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농어촌 희망재단에 노크를 하십시오. 선진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여러분들의 이상이 이루어지고 희망찬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 희망재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어촌 희망재단이 함께합니다.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주사기 하나로 5마리 이상 접종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출하시기 돼지와 분만전 어미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보일러는 대성. 여보, 우리 집 왜 이렇게 따뜻해졌지? 난방을 확 잡았잖아요. 아하. 여보, 우리 집 가스비가 왜 이렇게 줄었죠? 가스비도 확 잡았잖아. 아하, 대성. 가스비 잡고는 반짝고 주말에 특기 다 잡는 대성의 슬라임 컨덴싱. 대성의 슬라임 컨덴싱.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국정감사 기간에도 밤샘 회의를 강행하면서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들을 잇따라 발표를 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혁신안이었습니다. 한 차례 수정을 거쳐서 지난 월요일 추인이 됐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포함해서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전국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위원이시자 비박계 의원이라고 소개해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용태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예, 제가 비박계로 소개했는데 괜찮아요?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예. 아유, 굉장히 멋있게 말씀하시네요. 예. 자, 그 현안 얘기하기 전에 잠깐 이 특권 내려놓기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예. 불체포 동의안 이런 것들 이번에 손을 본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요 그 혁신안의 일단 핵심 내용부터 잠깐 정리해 주시죠. 간단하게.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전 군사 독재 시절 맞습니다.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이제 정권이 함부로 체포 구금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헌법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보장된 권리인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국회의원 특권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고쳐야 된다. 근데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헌법을 개정하는 거는 사실상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하지 개정 언젠가는 할 텐데 일단 그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 이 특권을 어떤 식으로 고칠 것이냐 이제 논의를 했던 겁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무리에 무리가 따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간단한 건 헌법을 개정하면 되거든요. 아예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서 특권을 없애면 되는데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뭔가 없애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일단 간신히 그 답은 찾았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특권을 내려놓지는 못했습니다. 즉 불체포 특권을 완전히 폐지하지는 못했지만 폐지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고쳤는데 첫 번째는 영장 실질 심사를 우리가 이제 그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든요. 발부하려면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어제 두 사람이 받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구속되고 어떤 사람은 구속 안 되고 이렇게 결정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판사 앞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 되는데 일반 국민들은요. 이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이 체포 동의안을 의결해줘야지 그런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가끔 벌어졌느냐. 체포 동의안을 동의하려면은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대충 알아야 되잖아요. 동료 의원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시는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결되는 경우가 부결되니까 국민들께서는 이 국회의원들이 지 식구 감싸려고 순전히 나쁜 짓 했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이 점을 좀 고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는데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차일피일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72시간 지나버리면은 그냥 체포동의안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는 이런 사실 조금 이제 안 좋았던 이런 관행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72시간이 지나도 부결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본회의가 있으면 자동으로 상정돼가지고 끝끝내 이게 안 사라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체포동의안 처리할 때는 국회에서는 인사 관련해서는 다 무기명 투표했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 어떤 국회의원이 지 동료 그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다 알 수 있도록 기명 투표하도록 바꿨습니다. 그거
야당하고 협의가 다 끝난 거예요? 아니죠? 일단 저희 새누리당 아니니까요. 저희 그렇죠. 새누리당 촉진안을 만들었고, 바꾼 게 아니고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정확한 맞습니다. 표현 아닙니까? 예, 우리 신 교수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 바꾸려고 새누리당 안을 예. 성안하였고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저는 찬성하였고 이제 야당과 협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 이렇게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진짜로. 좀 잘못된 부분이라는 건 자꾸 고치고,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도 이 명분이 맞으면은 할 수 없이 쫓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자꾸 돼야 되는데, 명분이 분명히 맞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야당과의 협상에서 야당이 이거 어떻게 반대하겠어요? 그죠? 어떻게 보세요? 예,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예. 근데 하여튼 국민들께서 이 국회의원 특권 중에서 불체포 특권을 가장 나쁜 거로 생각하고 계셨었으니까요. 저희가 내려놓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약용이 되는 게 문제지 사실 헌법기관으로서 또 할 말은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만 물론 저는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도 잘한 거 특권 좀 있잖아요. 전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의원회관 있죠, 의원회관. 예. 그 의원회관 일반인들은 가운데 문으로 아직도 못 들어가죠. 제가 요새 의원회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옆문으로 들어갈 거려 아마? 지금 이제 겨울이라 가운데 문은 닫아놨고요.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예전에 엘리베이터도 의원님들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예,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래서 민간인들하고 섞이시기 싫어하시는 분들인가 그런 생각도 예전에 했었는데 어쨌든 점차 고쳐나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꼭 우리 국회 사무처에 얘기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여쭤볼 게 많아가지고 그 친박 7인 국회에서 청와대에서 회동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저도 어제 뉴스 통해서 알았습니다. 어떠셨어요, 기분이? 대통령께서 우리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예. 오히려 이때까지 안 만나와서 문제였죠. 저는 일단 모양새가 이 친박 핵심들만 불러서 대통령께서 비공개 회동했다는 거는 자칫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예. 왜냐면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얏나무 밑에서는 가끔 고쳐매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예. 다만 그런 거는 조금 걱정이고 유감이지만 저는 하여튼 대통령이 이걸 기화로 해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자주 좀 얘기를 하시고요. 예. 나아가서 야당하고 저희 사실 새누리당보다 더 중요한 게 야당 의원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 교수님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라고 했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기 직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의회 의원들하고 계속 전화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그래서 타협하고 협상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이제 대통령께서 국정을 수행하시는 데 많이 바쁘시겠지만 결국 국회하고 일을 같이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예. 우리 여당뿐만이 맞습니다. 아니라 야당 의원들하고도 많이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친박계 의원들이 요새 목소리 높이는 것이 김무성 대표가 당을 사당화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청와대 회동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불만들도 나왔을 것 같은데 사당화 논란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사 면면을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를 놓고 얘기하면 가장 좋으냐면요. 예. 이제 김무성 대표가 앞으로 이 공천권을 행사할 거냐. 문제 별로 남지도 않았습니다. 13개월, 4개월 후에 국회의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총선이 있고 총선 때 누굴 공천할 거냐. 이게 사실 이제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요. 김무성 대표가 지금 수차가 뭡니까? 수십 차례 공천권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하셨으니까요. 예. 그것만 보면 알 수 있고요. 저는 김무성 대표가 본인 스스로가 부당한 공천으로 2번씩이나 당에서 쫓겨났던 경험이 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허술하게 본인이 처신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거는 현재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시점에서 어떻게 김무성 대표가 이 당을 끌고 나가실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 대학교 때 당구 좀 치셨어요?
저는 당구를 전혀 못 치는 사람이고 지금도 못 쳤는데. 그러시구나. 희한하게 제가. 당구 치면은 그 3쿠션이라고 있잖아요. 예. 근데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3쿠션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여의도 연구원을 통해서 아무래도 여론조사를 하게 되니까. 그죠? 예. 그게 이제 3쿠션의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데 여론조사 연구원장에 이른바 비박계의 핵심 인사를 앉히려고 한다. 이것은 결국은 공천권 행사를 위한 또 다른 방책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번에 우리 땅콩 해양으로 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그 무엇도 숨길 수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예. 대중들이 소통하는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만약에 우리 공천을 행사하면서 그런 빤히 보이는 너무나 낮은 수의 3쿠션으로 공천을 한다. 그러면 예. 다 죽습니다.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노릇이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우리 뭐 박세일 전 의원을 여의도 연구소장 원장으로 시키려고 하는 게 그런 이제 그 음모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신데요. 예. 단언컨대 그건 기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하시면은 친박 비박계에 있어서의 갈등 이런 것들이 증폭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 이것만은 확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뭐 조금 걱정은 됩니다. 사실 이제 그런 기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 거짓말이겠죠. 왜냐면 뭐 빤히 다 이미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사운드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뭐 이런 말씀 드려서는 죄송한데 상대 당에 대해서 새정치 민주연합의 경우 안에서들 뭐 개파 싸움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뭐 사실 그거 잘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들이 만약에 안에서 이렇게 싸우면 결국은 망하는 거는 뭐 우리 당이죠. 뭐 복잡할 거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정말 한 줌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당권 뭐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이런 뭐 권력들 갖고 싸우는 거 이 자체가 우리들 스스로 이 기반을 밑둥부터 허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내후년 총선에서 정말 투명한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잘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 그리고 국제시장 보셨어요, 영화?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내미하고 보러 갔는데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특히 그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이산가족 찾기. 그게 제 중학교 3학년 때 일이거든요. 여기 생생하니까 거기에서 눈물이 한번 터지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국제시장에 이제 그 비유를 하면서 애국심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죠? 이게 근데 또 국제시장 가지고, 이 영화 국제시장 가지고 또 이상하게 논쟁이 번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전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논쟁이 번진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히고 어찌 보면 한국 사회에 지금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씁쓸한데요.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우리 아버지 세대한테는 너무나 고맙고요. 우리 후배나 아들 세대한테는 너무나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올해 47살인데요. 솔직히 저희는 먹고 대학생 해도 좋은 일자리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 때 뭐 슬쩍 공부하고 나와도 사회에서 너무 괜찮은 직장 들어가서 물론 저희도 이제 사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IMF 맞아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지만요. 저희 아버지 세대 고생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 지금 막 후배나 또 자식 세대들 보면 저희 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부 열심히 하고 다음에 실력도 저희보다 낮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기껏 해봤자 사회 나와봤자 지금 취직할 때도 마땅치 않고 비정규직으로 몰리고 하니까 저희가 너무 미안하죠.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고생해서 저희들 그 괜찮은 일자리 만들어줬는데 저희는 아버지 세대보다 고생도 덜 하면서 저희 후배나 자식들한테 좋은 세상 지금 만들어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니죠. 보수혁신위원회에서요. 많은 이 개선안을 내놓으면 좋은 세상이 조금씩 들어갈 겁니다. 뭐 정당 국고보조금도 폐지한다는 그런 안을 내놓으신 모양이에요? 우리 그 정치 불신의 가장 근본이 들여다보면
그 정치인 중에 가장 핵심인 국회의원들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정당의 엉망이다.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니들 좀 정치 좀 잘 해보라. 예.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당한테 1년에 100수십억씩 돈을 주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실 맞느냐, 이 문제는 저희가 또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받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 하나하고, 예. 그건 너희들 정말 제대로 쓰고 있느냐, 국민한테 이런 건 탁탁 다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런 이제 두 가지 질문에 저희가 봉착해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개혁할 것은 물론 개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그냥 정당에서 당연히 자기들이 그냥 받는 것이냐, 그래서 당직자들 월급 주고 예. 사무실 좋은 사무실 쓰는 이런 거로만 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반성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차제에 그냥 세금 월급 받듯이 나라로부터 정당이 돈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국민들이 너희들 잘한다. 그래서 우리 후원금 좀 내줄게. 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이제 적극 고려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위원이시죠.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요, 예. 지금 온라인에서 갑자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동생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이름이 이제 상권에 오르고 있는데요. 예. 지금 아침 한 조간 신문이 이제 단독 보도를 한 내용인데, 예. 이제 검찰 수사 관련해가지고 이제 조현아 수장 이런저런 문자 메시지를 좀 취합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증거인멸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 조현민 전무의 문자가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언니 반드시 복수하겠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제 이제 구속이 되면서 조현아 부사장이 일단락이 좀 되나 했는데 갑자기 조현민 전무의 이 메시지 때문에 또 한 번 이 대한항공 문제가 또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이 문자 메시지 내용도 내용이지만 실은 이게 지금 검찰의 수사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또 어떻게 언론에 공개됐는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게 오늘 하루 연말에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저한테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겁나네요. 저도 혹시 말실수해서 복수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네 이거. 예. 네. 일단은 그렇게 한번 살짝 정리를 좀 하고요.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오늘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증시가 이제 폐장을 했는데요. 오늘 장이 열리지 않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런 식으로 대한항공 사태가 자꾸 커지게 됐을 때에는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국적기기도 하고 이건 불매운동 이런 차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 아니면 대한항공 국적기는 두 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이게 국문적 공분을 사가지고 한 회사 차원에 안타기 운동이라든가 이렇게까지 퍼지게 된다면 글쎄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문제는 훨씬 더 심해지겠죠.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주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예. 참 갑자기 무서워지네. 근데 어쨌든 증시 얘기해보죠. 주식시장 올 한 해 좋지 않았죠? 네. 정리를 해야죠. 네, 가장 많은 구조조정이 있었던 증권 매들이 아니었나. 정말 힘든 한 해였는데 어제 장을 폐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고요. 마감지수 915.59포인트였습니다. 지난해 말 마감액이 이제 2011.34포인트였으니까 1년간 4.8%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락도 하락이지만 실은 우리 코스피가 1900 밑으로는 위로는 2100 여기서 한 3년 넘게 계속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정말 힘든 양세를 보였는데 올 여름에는 한번 2100을 깨지 않을까 으쌰으쌰 하면서요. 2093까지 올라갔는데 예. 다시 맞고 떨어졌습니다. 역시 가장 큰 악재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 약세였습니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했고요. 여기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또 현대차 대기업들의 어닝 쇼크, 실적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유가 폭락, 여기에 또 신흥국이 미국이 금리 인상 이제 이게 예정이 돼 있어서 신흥국이 좀 전반적으로 불안했고 이러면서 이제 우울한 한 해였다 이렇게 되는데 재미있는 통계가 잡혔는데 우리 코스피가요 대한민국에 G20, 주요 20개국 증시 중에서 두 번째로 안 좋았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안 좋았던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디예요?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 루브라 폭락 국가 디폴트 위기가 러시아. 그 바르비가 네? 예, 그 바르비가 우리 코스피니까요. 야, 한국 주식시장이 이 정도야, 이 정도 이상이야. 좀 실망감도 들고 우울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서울 여의도는요. 내년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내년에는 좀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나. 공식적으로는 안 좋지만. 아니, 희망이 없어 보여도 그냥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그렇죠. 아직 사회도 안 됐는데, 예. 네, 맞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예. 우리가 뭐 미리 포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가장 중요한 건 1분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내리는가,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예. 이 한국은행의 반응 보셔야 되고요. 2분기 되면은 이제 미국에 분명히 금리를 올릴 텐데. 예. 금리를 올렸을 때 세계 경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두 가지 변수를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금이 장바구니 물가 줄줄이 내년에 오른다. 일단 내년부터 담배값도 오르게 되는데. 네네. 도시가스 요금은 내린다고 하는 희소식도 있기는 있네요. 요거 하나 내리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 1일 내일부터네요.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5.9% 인하됩니다. 국제유가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연동되는 LNG, 액화 천연가스 도입 가격도 떨어져가지고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내렸어? 그랬는데 항상 그런 거 아닙니까? 미리 수입해놓은, 도입해놓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국제유가 하락분과 한 시차가 좀 있었다. 6개월, 5개월간. 그래서 지금 내리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담배 말이에요, 담배. 네. 이거 매점 매석, 사재기 집중 단속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참 우리 정부는 행동이 빨라요. 사재기 할 거 다 하고 나가지고 단속하면 뭐합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편의점 가보시거나 우리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개인이 좀 사재기 좀 해야 되겠다라고 가도 없습니다. 담배 물량이요. 예, 맞아요. 이미 다 끝났다는 건데 실은 이번 당국 조사가 지금 현재 사재기 매점 매석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올해 물량을 2,500원짜리를 다 이쪽을 삼은 다음에 매점 매석한 다음에 올해 다 팔렸어. 이런 식으로 하고 실제로는 안 팔고 내년에 팔면 지금 2,500원짜리를 이제 4,500원에 팔면 2,000원이 그냥 뚝딱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도매점, 소매점을 잡겠다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미 공급된 물량, KTNG나 BAT, 필립 모리스를 통해가지고 반출됐던 물량 리스트를 쭉 뽑은 다음에 팔린 물량을 대비해서 내년에 이미 팔았다고 하고 내년에 파는 이런 것들을 잡는 게 오늘 이번 집중 단속의 핵심입니다. 아니, 담배값 색깔만 쭉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도 이런 집중거 하냐, 그 비닐 같은 거 하나를 그렇죠. 바꾸면 되는 거에는 파란색이나 이런 걸로 하나 씌우면 되지 뭘 이렇게 어렵게 하나 글쎄 말이에요.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정부는 일을 꼼꼼히 하려고 그래서 그러는지 참 복잡하게 하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어디 있나요? 속이 꽉 찬 고향 만두 어디 있나요? 맛이 꽉 찬 고향 만두 어디 있나요? 영양 가득 고향 만두 엄마 여기 있어요. 맛과 영양으로 속이 꽉 찼네. 만두하면 고향 만두.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윤 선생님. 영월의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절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